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 시각 K스탁 오후장에 대한 특징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W인베스트 염정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들썩이고 있는 오후장의 특징주들 하나하나 진단해 보도록 하죠. 자, 추락하는 자동차 그리고 실적 하향세 양극재에 대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배터리 셀,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주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IRA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미국 화신 공장에서 아동 불법 고용 이 관련한 논란이 지속이 되면서 이게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로이터 통신이 재부각시키면서 오늘 화신을 비롯한 부품주 그리고 완성차 특히나 현대차가 또 신저가를 쓰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하나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 이권희 차장님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예. 네. 일단 뭐 지금은 IRA 관련돼서 이제 세부 시행 규칙, 이제 세부 시행 가이드라인 이런 거 가이던스 이제 가이드라인이 지금 베이지 그 관련돼서 지금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2, 3주 안에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대체적으로 백악관에서 얘기한 걸 보면 기존의 룰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틀이 굉장히 강하게 읽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안 그래도 현대기아를 한번 다시 쭉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보면 사실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은 올해도 좋습니다. 4분기에도 생각보다 지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전기차를 만약에 이 IRA가 지금 현재 상황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 된다라는 부분, 뭐 유예 3년 유예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당분간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 한 2년 동안은 전기차 판매를 거의 못 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든 아니면 IRA가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바뀌든 아니면 뭐 지금 현재대로 만약에 현대차가 2025년 이후에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면 바닥은 잡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를 보면 사실은 PER이라든지 뭐 PBR이라든지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PER 같은 경우는 뭐 4배, 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PBR도 0.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유럽 시장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좀 뭐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개화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IRA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뭐 3년 유예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우리나라에게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크게 리바운딩이 한번 나온 뒤에 좀 정체 상태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혜택이 안 된다라고 확정이 돼버리면 주가는 아마 급락한 이후에 그 가격에서 아마 바닥을 좀 잡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지금 IRA도 포함 안 시켜줄 거면서 로이터 통신은 왜 그 아동 불법 고용 관련한 뉴스를 재탕을 하면서 더 우려를 부각시키는지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중국 쪽에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잖아요. 이 현대차 그룹이 이 중국 시장에서의 좀 이러한 수혜, 반전에 대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사실 미국 시장을 좀 타겟으로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까지 9%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자체가 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IRA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어떤 우리
기업들이 약간 좀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사실 타깃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앞서 말씀하신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의 어떤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만 중국 시장은 오히려 지금 뭐 자국 내 어떤 전기차 업체들의 좀 선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비아드 같은 경우는 국내 딜러사들을 알아볼 정도로 오히려 좀 역으로 국내로 좀 침투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좀 염두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일단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앞으로의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완성차 내연차 쪽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뭐 생산량에 대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 국내에서 할인 판매를 지금 시작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수요 부진이 좀 더 자동차 업계는 좀 더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번에 IRA까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차 업계에 대한 뷰 자체를 저 역시도 뭐 신규 진입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도 그냥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나요? 지금 파는 건 너무 늦었다라고 보세요. 지금 팔기엔 너무 1년 동안 고생한 기간이 사실 억울하죠. 좀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올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좀 빠르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18만 원 선에 대해서도 지금 반등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오히려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손절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악재들이 다 좀 껴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좀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들도 일단 뭐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부진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렇다고 중국 쪽에서 기회를 찾기에도 그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가격적으로 그 어디에서 하방 지지를 찾을 것인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했던 이런 진실들에 대한 해소가 언제쯤 될지도 같이 지켜보면서 지금은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버텨보자라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양극재 업체들 4분기 실적 우려가 또 주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오창 공장에 신증설 4조 원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셀 그리고 양극재 전반적으로 주가 별다른 반응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쪽도 우려가 깊어지나요, 이건희 차장님? 일단 지금 뭐 사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빌미를 좀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니켈 가격이 오르고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뭐 아까 수산화 리튬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자재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많이 이제 시끄럽게 뉴스에 나오곤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니켈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고 리튬 가격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한 4배 올라오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뭐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급감할 거로 예상이 되면 또 급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뭐 이게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이 2차 전지를 지금 관련된 부품이나 뭐 세트 업체들을 대응하실 때 좋은 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대세 상승이 일어났고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2년치 주가를 먼저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이게 그러면 끝나는 거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쉬어가는 과정이 조금 좀 격하게 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았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했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급등한 만큼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부분 정도를 일부 반납하는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쪽은 그냥 끌고 가셔야 되는 쪽이 맞고 여전히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 시점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들고 계시는 분 만약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수요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뭐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각 정부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쪽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뭐 유가가 하락한다든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격하게 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에 따른 이러한 변동성은 사실 많이 기대감을 땡겨온 데 따른 좀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하는 좀 심리적인 문제다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셨어요. 그래도 오늘 그 내용이 있죠. 니켈 가격은 오르고 탄산 리튬 가격은 떨어지면서 한중 배터리 이 사들의 이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산 탄산 리튬 떨어지고 우리는 어쨌든 리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좀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디까지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 니켈과 리튬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리튬과 니켈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일단 양극재 업체들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의 최근 수출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11월 양극재 업체들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간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수출량 자체도 14%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좀 하회했다라는 부분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4분기에는 또 환율이 또 11월 이후로 급락했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또 이에 대한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뭐 4분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성과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우리가 기대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주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분기 이후에 내년 1분기 이후에 시장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방금 니켈과 리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리튬 가격은 사실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거든요. 리튬은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나뉠 수 있는데 네.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의 좀 근간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기반으로 한 NCM 배터리 쪽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니켈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서 또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죠. 인식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등락을 좌우할 만큼 아직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인 예, 그냥 건 맞네요. 등락 안에서 지금은 움직이고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68% 급등하면서 사실 니켈 가격이 급등하는 네. 모습 그런 상황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하향 조정 안정화를 좀 찾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더 불리하고 중국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다. LFP 배터리하고 우리나라 NCM 기반 배터리 자체가 용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 안 좋게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좀 더 부각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은 사실 예의주시하셔야 됨이 맞지만 오늘 또 그 수산화 리튬 관련 종목들은 또 급등을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다른 또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뭐 최근 한 2, 3주간 폭락한 부분에 대한 반등도 있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너무 크게 호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시장이 아무래도 좀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작은 뉴스에도 좀 크게 움직이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2차 전지 지금 오히려 2차 전지를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살짝 좀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 살까를 언제 살까? 타진해 지금 보는. 생각했던 가격대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매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좀 타진해 보시는 좀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주요 팁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대장주를 잡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포스코 케미칼 정도가 이제 보합을 유지하면서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일단은 뭐 18만 원대에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좀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 먼저 대장주에 대한 접근이 제일 좀 유효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살아날 때가 조정이 좀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보고 지금은 일단 신규 매수 관점으로 내가 언제 매수를 들어갈지의 타이밍을 좀 타진하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동차와 또 양극재, 전기차 관련한 이슈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또 오늘 선방하고 있는 불황을 모르는 엔터주 나홀로 산타렐리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SM을 저격하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추가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주주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또 SM을 필두로 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터주들은 잘 가는 종목은 잘 가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좀 자리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건희 차장께서는 엔터주 지금도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뭐 엔터주를 비롯해서 지금 뭐 그 리오프닝 관련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 이제 뭐 로봇주라든지 여러 이제 섹터들 작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엔터주들은 계속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셋업체들이 한동안 대장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오다가 사실 지금 뭐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진 상황이죠. 주도주들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엔터는 이제 연말 연시 쪽에 이제 공연들이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새로운 뭐 그 엔터테이너들의 이제 등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마 연초까지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의 조정이 올 때 또 다른 주도주들이 나올 때 아마 좀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즐기시되 오히려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할지를 지켜보는 자리다. 근데 JYP 엔터나 SM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YG는 좀 부진했고 하이브라든지 큐브 엔터가 최근에 그래도 조금 추세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염정 팀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 대장은 SM과 JYP 엔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두 종목 모두 다 24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살 종목이 그만큼 또 없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익 실현을 할 만큼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던 종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차익 실현을 좀 잘하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엔터 업종에 대한 지금 이제 기대감은 내년도까지 어떤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들의 지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장사를 잘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엔터 4사 같은 경우에 전체 엔터의 그 전체 뭐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플러스 지금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엔터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디션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현지에서의 또 새로운 아이들을 또 창출해내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기술을 좀 추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K-팝 아이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좀 진출한다라고 봤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수급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급으로 지금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좀 끊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낙폭과대주라든지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가 이들 종목군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시기가 될 테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언제 이탈이 되는지를 주시를 하면서 보유자 영역에서의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를 타진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봐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엔터주와 함께 올라서는 컨텐츠 관련주들도 진단해 볼까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최고 시청률을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이번 주는 또 얼마나 시청률이 잘 나올까 하면서 저는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는데 이쪽도 좀 엔터주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이건희 차장님? 일단 뭐 컨텐츠 특히 이제 뭐 컨텐츠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시발점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서의 중국 OTT 업체들의 국내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왔던 컨텐츠들을 구입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더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 그런 것들로 다시 또 한번 부각이 됐고요. 중국은 다시 또 지금 뭐 코로나가 대유행이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럼 재택근무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한 번 OTT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막상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선진국들도 여전히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OTT 업체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미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것 같았던 콘텐츠 소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아직도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은 쉽사리 죽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원작을 만드는 뭐 웹툰 업체라든지 웹소설 업체들 같은 경우도 더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미스터 블루가 사실은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락 효과로 그렇죠.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뭐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그냥 권리락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미스터 블루가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 뒤로 주목받았던 게 뭐 DNC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대원 미디어라든지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오늘 되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반영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후발적인 이제 뭔가 이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웹소설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작품의 원작으로 팔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에 따른 조금 되돌림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측면에서는 사실 웹툰이나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여전히 봐야 되는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여기도 보유자 입장에서 언제 수익 실현을 하지를 또 지켜보는 자리가 되겠네요. 특히 오늘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 뉴가 강하고, 그리고 아바타2가 주말을 이용해서 또 관객 수, 또 흥행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영화 관련주 쪽으로도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염정 팀장께서는 컨텐츠주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컨텐츠주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시청률이 24.9%까지 찍었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그 주가는 그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전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처음 시작한 첫 주에 그 레몽레인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영우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그 상승기가 초기에 단기적인 상승기가 1주에서 2주를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레몽레인 역시도 한 1주 정도 급등하고 지금은 하향 조정 그 안에서 약간 네.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지금은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된 웹툰 관련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제2의 제3의 종목들을 찾는 분위기지 지금 갔던 종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네. 지금 그렇게 좋은 선택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웹툰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이제 웹툰 관련 시장의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오늘 좀 분위기는 이어가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종목들도 사실 우리가 웹툰 종목이라든지 컨텐츠 종목이 대세 상승으로 뭐 꾸준히 우상향하긴 좀 쉽지 않은 섹터이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좀 시기를 좀 잘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요. 조금은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이 난 종목은 좀 그래도 좀 차익 실현하고 네. 나오는 게 좀 더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속 허구 종목이 그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못지않은 주가 상승을 보였던 또 레몽레인이었는데, 일단 컨텐츠주들도 결국에는 테마 순환매 속에 지금 갈 데 없는 자금들이 그나마 좀 관성적으로 원래 가던 종목들에 유입되고 있기는 하나 신선하지 않는 재료고, 일단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그 흐름으로 엔터 컨텐츠를 지켜보고 보유자 영역에서의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테마 안에서 비대면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은 참 재밌는 것이 리오프닝주들도 움직이는데 비대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비대면 수업, 뭐 재택근무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재택근무 원격 의료주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의 힘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희 사장님? 네,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테마니까요. 네. 일단 테마 워낙 재료가 없고 이제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콘텐츠주도 많이 올랐고 이제 사실 수익 실현을 좀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엔터주들 뭐 좀 올리는 상황에서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찾는 과정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바닥에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국 상하이에서 뭐 19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항저우에서는 또 뭐 조기 방학 정책을 또 내놨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도 뭐 제로 코로나를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원래 앵커분도 지금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그러면 알서포트가 오늘 만약에 17% 넘게 올랐는데 20% 장중에 20%도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 회사가 원격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지만 뭐 비대면 관련된 것들 사업을 여전히 해서 우리나라 코로나 급등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인데 그럼 중국에 가서 과연 이 업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도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기업들이 가서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진짜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해를 좀 덜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테마에 대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의 힘으로 봐주셨다면 오늘 AI 코딩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 관련주의 테마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진단을 해볼까요? 사실 교육주들이 로보를 필두로 해서 움직이기는 했는데 비상교육과 같은 종목들은 윗골이 길게 달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결국은 테마가 돌면서 어딘가 이제 수급이 갈 때는 찾는데 여기서도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염정희 팀장님.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말서포트가 움직이고 원격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납득이 좀 잘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초등생을 대상으로 AI 코딩 교육 확대 실시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2025년부터입니다. 네. 2025년부터 이제 뭐 학교 내에서의 돌봄 서비스에서 AI 기반이라든지 이런 코딩 수업 관련된 부분을 좀 도입하겠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뭐 코딩 관련된 수업이 지금 도입된 지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그에 대한 어제 오는 부분이 뉴스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느껴지는 부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세적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중국 관련된 그 비대면 관련된 이슈와 비슷하게 테마 성격으로 확인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뭐 로보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좀 약세에 좀 돌아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그냥 테마성으로 일단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코딩 교육은 그렇다 쳐도 사실 오늘 AI 관련주들이 강하잖아요. AI 챗봇 관련한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뭐 마인즈랩, 솔투룩스, 그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이쪽은 그래도 수급이 좀 센 것 같아요, 이건희 차장님. 이거는 이제 다르게 보셔야죠. 이제 그렇죠. 단순히 코딩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안 죽었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AI 관련돼서 굉장히 그때 같이 움직였던 특히 이제 AI 관련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 여러 가지 엔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다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산업이 바뀌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것 서비스 관련된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임금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국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권이라든지 여러 이제 AI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해 보면 사실은 요즘에 그 연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는 뭐 채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계속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교해진다라고 하면 굳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까지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뭐 콜센터 직원들과 연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 해보면 굉장히 뭐 한 1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게 산업적으로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될 걸로 보이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약에 인력을 한 뭐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을 더 뽑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솔트룩스 같은 회사들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코딩 교육 쪽이 아니라 자체적인 AI에 대한 모멘텀, 또 CES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수급도 유입되는 만큼 또 솔트룩스를 관심으로 또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5장의 특징주들 진단해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의 유망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케이스탁 두 분의 오늘의 종목입니다. 노마스크 시대를 대비하자 클리오와 또 2023년은 로봇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어요. 지금 AI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주들도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염정 팀장의 클리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마스크 내년에 정말 실내에서도 벗나요? 네, 실내에서도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 일부 시행하겠죠. 이제 그에 대한 좀 대비가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대비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오를 좀 가지고 왔고요. 클리오는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색조 화장을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좀 즉각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면에서도 뭐 지속적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사실은 실적 같은 경우에 뭐 꾸준히 3년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약간 30% 정도 연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뭐 코로나, 노마스크와 상관없이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주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비중이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수익성에 좀 타격을 받았는데 클리오 같은 경우도 중국 내 비중을 좀 줄어들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개척이 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7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개척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지금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좀 주춤하는 사이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시장 쪽으로의 신규 시장 진출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색조 화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단연 좀 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수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채널 확장에 대한 부분 이를 통해서 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만약에 뭐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부터 그리고 1분기부터 만약에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좀 저는 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눌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여행 관련주들라든지 최근에 뭐 면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언제든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선택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리오 목표가 18,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또 CES를 앞두고 2023년은 로봇이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흐름 괜찮거든요. 그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은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나온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지금도 뭐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한 90억 정도 매출을 했던 회사가 올해는 한 140억 가까이 이제 매출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로봇을 보는 이유는 결국엔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은 뭐 공장들을 이제 다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뭐 국내 기업들도 많이 지금 투자를 이제 하려고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인력난이죠. 이제 결국엔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임금을 줘가면서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엔 그 과정에서는 그럼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계속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 이제 AI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협동 로봇을 주로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판매량을 계속 급증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해외 수출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화라든지 고임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은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뭐 여전히 공장은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로봇으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이걸 가지고 캐시카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족 보행이라든지 사족 보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사족 보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현대로템이 국방부에서 받은 군사용 사족 로봇 관련돼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 뭐 장기적으로 성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족 보행은 이제 사실은 여기서 유일하게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을 바라보면서 로봇주 그 안에서도 항상 대장 역할을 해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를 거의 최고가 부근이었던 4만 원 선까지 잡아주신 만큼 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망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 그리고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